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에 한 번씩 전달을 드리게 되더라도 최대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은 빼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자, 임영웅님의 소식을 좀 모아서 전달 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보입니다. 기록 창조 임영웅 아이돌 차트 154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이 트로트 차트도 아니고 아이돌 차트에서 15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이게 어디 보기 흔한 기록이겠습니까? 가수 임영웅이 3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가 되었다. 8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42만 1708표를 얻어 최다 득표자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2만 표 얼핏 보면 당연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22만 표, 그 다음에 김호중 씨가 17만 표, 영탁님이 6만 표, 방탄소년단이 18,000표인 걸 보면 이 42만 표가 얼마나 엄청난 득표수인지 이해가 가시죠? 쉽게 말해서 아이돌 차트에서 임영웅님 뒤에 위치한 모든 순위자의 투표수를 합해도 42만 1708표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언론사에선 이런 말을 했어요. 2등을 모른다. 내려오는 법을 모른다. 와,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다. 그러니 이런 기록이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임영웅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바로 트로트 가수 트렌드 지수 순위 발표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보니까 이 그래프만 봐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두 번째에 위치한 김신영 씨가 눈길을 끕니다.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최근 전국노래자랑 MC에서 이제 하차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순위 차트에 좀 올랐던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김호중 씨, 이찬원님, 남진님 쭉 있는데 사실 임영웅님의 37,000 포인트가 넘는 이 압도적인 차트 포인트를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가수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 연예인을 통틀어서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을 쫓아올 수 있는 가수가 연예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영웅이란 가수의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요? 어마무시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영웅 3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역시 압도적인 1위에 등극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빅데이터 3월 5일까지의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결과를 발표해 보니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어서 임영웅님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최근 하나금융그룹의 새 광고 모델 발탁 소식도 많은 광고계와 업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야, 임영웅이란 가수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할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미스트롯 대중선택에 진 안 줄 거면 존치 의미가 있나? 존재가치의 의미가 있나? 갑자기 웬 미스트롯 3?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에 우리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 3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경연 프로그램이 생방송 실시간 투표로 결과를 낸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엔 아주 황당무계하게도 실시간 투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것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분개함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임영웅 님도 사실 전부 다 문자투표 1위를 했었던 송가인 씨, 양지은 씨, 안성훈 씨 앞선 시즌에서 1등을 한 모든 가수들 임영웅님을 포함하여 전부 다 문자투표 1등을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 1등을 차지했을 때 질투에 의한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을 뿐 이번처럼 논란이 컸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미스터트롯 1등 이후의 행보가 축 처진다거나
탑6 멤버들 중에서 가장 후순위에 위치했다거나 그랬다면 거품이었구나 라고 하겠는데, 지금 임영웅님 어떻습니까? 더 잘 나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나가는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다. 그러니 이번 미스트롯3의 이런 논란점들을 보면 임영웅님에게 얼마나 많은 홀대를 했었던 방송사입니까? 몇몇 분들은 제가 임영웅님에 대한 참 홀대함을 전달 드릴 때 나중에 임영웅님이 TV조선으로 가서 방송 출연도 해야 될 수 있는데 어떡하려 그러냐? 악영향이다. 이런 여론 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보니 어떻죠? 일단 TV조선 나갈 필요도 없거니와 TV조선 측에서 과연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임영웅 가수 안 받아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큰절 올리면서 임영웅님이 와주십사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방송가에서의 영향력이 말도 안 되게 더 거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연예인들도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곤 합니다. 이번엔 신인선 가수인데 역시나 미스터트롯 때 임영웅님을 만난 것이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부터 하동근 씨까지 양띠 친구들과 잘 지내요 라는 인터뷰가 또 뜬금없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미스터트롯에서 경쟁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했었던 친구 나이대인 임영웅, 김호중 동갑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양띠 친구 임영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웅이를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영웅이가 바쁜 겁니다. 바쁘지만 SNS로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장민호 형님도 잘 계시고 정동원 군도 만났고 정동원 군이 이제 삼촌에서 형으로 불러준다. 영웅이한테만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저도 형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다. 얼마 전에 희재도 만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 쏟아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가수들이 우리 임영웅님을 방송에서 대부분 언급합니다.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었던 가수라면 우리 아티스트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시청자들에게 번지는 요소가 되기도 할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당사자에게는 자신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영웅님이 아무래도 활용되기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아티스트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 묵인해주고 있는 건 우리 아티스트가 그만큼 깊은 인성을 지니고 있어서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팬덤 파워가 뭐 광고계만이 아니라 이 연예계에서도 너무나 막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스터트롯2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도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을 때 또 다른 가수가 임영웅님을 언급합니다. 진성님, 안성훈 씨, 박명수 씨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왜 임영웅님 이름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성훈은 박명수와의 특별한 인연도 소개했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던 박명수에 대해 안성훈은 당시 참가자들 사이에서 박명수의 심사 기준은 기복이 심하다라고 평가받았다. 라면서 장난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박명수 씨는 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을 뿐이다. 그때 나는 임영웅과 송가인에게 1등을 줬다. 될 사람만 뽑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박명수 씨가 임영웅님에 대한 칭찬과 좋은 얘기를 미스터트롯 오디션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이 또 콘서트 때 박명수님의 바다의 왕자 노래도 불렀었던 거 아마 전국 투어 콘서트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듯 서로가 핑퐁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임영웅이란 가수의 가치는 이 방송가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고계에서 난리가 납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이름을 다루는 많은 언론사의 기사 타이틀을 보면 대부분 이래요. 건행 임영웅 이길 자 없다. 또 1위다. 신기록을 세웠다.
사실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아티스트의 인기 상승도는요 우상향 중이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깊은 이 기사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은행 오픈런까지 중장년도 뜨게 만든 이 가수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요 하나은행 포스터를 받기 위한 영시대 분들의 정말 빠른 움직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용산구 한남동에도 위치한 곳에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포스터를 받기 위해서 통장도 개설하고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5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하나은행 임모 씨는 은행 문을 열기 전 입구 앞에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 이모 씨가 서 있었습니다. 황혼에 들어선 부부가 이른 오전부터 집을 나서 은행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임영웅 포토카드를 받으러 왔다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영웅시대였습니다. 임영웅은 지난달부터 은행 광고 모델로 나섰고 그 일환으로 은행은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임영웅의 얼굴이 있는 포스터와 포토카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전 이 기념품을 사수하기 위해 일찍부터 집을 나선 임 씨가 오전 9시 영업 시작 전부터 은행 문 앞을 지키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10여 명이 줄을 서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좋아하는 가수의 얼굴이 나와 있는 포토카드의 수집은 K-팝 아이돌을 좋아하는 10대, 20대만의 놀이문화가 아닙니다. 열정은 늙지 않았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분들도 젊은 세대와 똑같이 좋아하는 가수의 포토카드를 적극적으로 모았습니다. 임영웅이 광고 모델로 나선 뒤 전국에 있는 은행지점 곳곳에서 오픈런 목격담이 굴비엮이듯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몰리면 어디서든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아내를 따라 오랜만에 은행 외출에 나선 이 씨가 임영웅님을 좋아하는 딸에게 포토카드를 주려고 창고를 찾았고 예금 통장을 새로 만들며 은행 계좌를 신설하고 임영웅님의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저 통장 좀 만들려고요. 주민등록증을 받은 은행 직원은 컴퓨터로 확인해 보더니 통장 안 만드셔도 되겠는데요. 1985년 이 씨가 이 은행 통장을 만든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은행 통장에 10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설할 필요도 없이 포토카드를 받으러 왔다가 39년 동안 잊고 있었던 꽁돈까지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온라인상에 이렇게 자랑이 돼서 엄마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나타나준 우리 가수 임영웅 고맙다 고마워라는 말도 온라인상에서 난리가 났고 버스 정류장에 걸려있는 임영웅님의 은행 광고도 보입니다. 딸이 퇴근길 홍대 입구 정류장에 찍어준 하나은행 광고 사진. 콘서트에서도 열심히 찍어주는 우리 딸 너무 고맙다. 그러니 이 웅지순례가 하나은행의 명동 사업과 강남 신세계 센트럴시티 등 대형 포스터와 사진 등등 그야말로 6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이 방문을 했고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해요. 복지관 노래교실 가기 전 1등으로 은행 달려가신 기려운 우리 엄마. 통장 개설하는 동안 임영웅 자랑을 어쩜 그리 표정도 밝게 하시냐라고 직원분이 물어보시더라.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며 직원분이 사진 찍고 가시라며 각을 잡아가며 임영웅 등신대 옆에서 정성 들여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엄마 지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영웅시대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급기야는 카이스트에서 임영웅 바흐 팬 대상 뇌파 실험 촬영자 모집까지. 그러니까 이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에 뇌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공고문이 떴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하면 우리나라 최고 과학 분야 아닙니까? 과학 분야의 대학교잖아요. 와, 근데 이 카이스트에서 지금 이런 연구까지.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도 임영웅님의 하나은행 광고가 신문에 등장을 하고 행사조차 하지 않는데 임영웅님의 광고가 몰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임영웅의 팬덤 구매력은 적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연예계와 광고업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료가 1년 계약에 9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10억 정도니까 연예인 중에서는 뭐 A급 중에서도 그냥 특 A급 극찬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임영웅님은 지금 그냥 광고를 막 받는 것도 아니고 광고 촬영 외에 별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걸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광고를 받고 있고, 특히나 하나은행 등 임영웅님과 손을 잡은 기업들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며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업계 최고의 대우이자 특급 대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왜 행사를 안 할까요? 콘서트와 앨범 발매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콘서트장도 엄청난 범람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 효도 텐트까지 만들어지면서 공연 문화까지 바꾸어버리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울 미자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수를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또 끊임없이 우리 아티스트를 위한 팬활동을 이어나가니 이것이 계속하여 복리이자처럼 늘어나 우리 아티스트가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 최근에 뭐 이 광고가 막 줄을 잇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를 실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최근 이 유튜브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가수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MC로서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소천사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영웅님이 만약 예능 방송을 하게 된다면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다른 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음악 토크쇼 방송을 하면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아티스트 센스 있게도 임영웅의 스페이스가 아예 콘서트의 한 문화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냥 사연을 좀 읽어주고 이야기하던 것이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사연을 받아서 코너로서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영상으로도 편집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콘서트 당시 때 이 부분을 염두해서 임영웅의 스페이스라는 코너를 만들었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촬영하여서 차후에 유튜브 컨텐츠로 아마 사용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센스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임영웅님이 대다수 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요 사연만 봐도 콘서트장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된 사람과 결혼한 커플이 소개가 되면서 대박이 났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콘서트 리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부분은 이런 임영웅님의 활약이 일반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연도 말씀드리면, 백혈병에 걸린 4살 선우에게 기적을 선물한 영웅시대, 콘서트 도중 임영웅을 울컥하게 만든 사연이다. 이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건 조금 읽어드릴게요. 임영웅의 스페이스를 진행하던 이 상황 속에 팬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위로를 하자 팔로 하트를 그리며 화답했던 남훈이 선생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눈물나게 만들었죠. 사실 팬들을 울린 사연은 또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임영웅은 친조카에 대한 사연을 담은 한 팬의 편지를 꺼내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술을 놓은 사연 편지는 임영웅의 팬 배아름 씨가 보낸 것이었는데요. 이 배아름 씨는 영웅 씨만큼 사랑하는 남자가 한 명 더 있다. 바로 올해 4살이 된 배선우라는 친조카다.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기에 집은 순천인데 서울 큰 병원으로 올라와 치료를 시작했다. 선우가 생후 2달쯤 됐을 때 영웅시대 모임방에서 백혈병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 일부가 선우에게 보내졌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어린 환아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해왔는데 아름씨의 조카 선우가 이 기부금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름씨가 아직도 종종 그때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신 응원의 댓글들을 읽어본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힘이 되었던 한마디가 한 사람이 한 번씩만 기도해도 15만 번의 기도가 모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정말 큰 울림이 있는 말이다. 이 기도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전합니다. 결국 조카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냈고 골수 이식도 잘 되어 긴 치료 끝에 얼마 전 종결 메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 모두 환호와 박수를 보내줬고 이렇게 사진까지 공개가 됐죠. 사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는 모두의 바람대로 병으로부터 완치가 됐고 현재는 순천과 서울에서 재활치료를 다니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선우가 건강해지고 더 자라서 언젠가 10대가 되면 영웅씨의 콘서트에 꼭 같이 오고 싶다라는 소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시대에 임영웅이란 가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너무 퍽퍽했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제 채널에 임영웅님 영상의 조회수가 정말 낮거든요. 제가 부족해서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임영웅님의 소식을 이렇게 끊임없이 전달드리게 되는 건 사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더 자극적이고 더 심각한 내용이 있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5개씩 만들던 때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 많이 만들어봐야 4개, 평균 3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점차 개수를 더 줄여나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소식을 제가 꼭 전달해 드리려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도 영웅시대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참 이렇게 자신들이 도와주고 자신들이 오히려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다. 눈물 난다. 정말 멋진 가수의 정말 멋진 팬이다. 이런 게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이구나. 참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를 벌써 이제 5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을 꼽자면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순 조회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던 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랬다면 제가 임영웅님 소식 아예 끊어버렸겠죠? 다른 소식들 더 많이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소식을 좀 늦더라도 매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전달드리려는 이유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알릴 수 있고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들으면서 뭔가 심적으로 안정감이 온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소식에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임영웅 효과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후끈 달아오르는 상한벌이다. 사실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월드컵 경기장 시축 행사 때 4만 5천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린가드라고 하는 엄청난 축구 선수가 K리그 팀의 FC 서울에 영입이 되면서 홈 개막전을 맞으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엄청난 예매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3만 3천 명을 넘겼고 최소 4만 명 이상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임영웅 가수의 기록을 축구 경기 예매율로 깰 수 있냐 없냐.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재밌냐면 생각해보세요. 사실 임영웅님은 축구 경기를 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축구 선수로 유명한 것도 아닌데 그 기록보다 더 많은 관중 수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대구 경기 때에 이 4만 5천 명 기록 그 이후로 5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6월 달에도 경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2018년 유료 관중 집계 후
K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 순위를 꼽아보니까 임영웅님의 시축행 사태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야, 우리 가수가 진짜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기록을 요번에 오로지 축구 경기 이슈만으로 깰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최근 하나은행을 아주 그냥 제대로 축제 상황으로 만들어놨죠. 영웅시대의 화력에 하나은행이 웃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광고 모델로 인기가수 임영웅을 발탁하고 불과 2주 만에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 팬층인 주요 중장년층 여성들의 튼튼한 수요를 등에 업고 하나은행이 펼치고 있는 활발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거래은행 바꾸고 오픈런까지 했다. 제가 이거 오픈런 뭐라고 말씀드렸죠? 백화점에서 유명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오픈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가서 사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는데, 임영웅님의 이 거래은행을 받기 위해서, 하나은행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픈런까지 생겼다. 그게 요 대형 현수막이 붙어있는 용산구 한남동의 하나은행 건물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대형 현수막이 은행에 이렇게 붙어있다. 임영웅 가수라는 한 명을 제외하고 또 어떤 가수가 이렇게 큰 대형 현수막이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전에 있었던 모델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붙었던 적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웅장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임영웅 때문에 1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갈아탔다라는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임영웅님을 모델로 섭외하면서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은행 상품에 가입하고 굿즈를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의 주 고객층이자 임영웅의 주요 팬층인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시너지가 상상 이상이라는 후문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하나은행 건물 근처에는 사진을 찍으러 오는 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한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해당 건물에 현재 영업하는 하나은행 지점이 없지만 일부 팬들은 이곳을 오직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기자와 만난 팬이 대형 현수막이 걸린 명동 4억을 갔다가 한남동을 거쳐 임영웅의 단골 식당에 갈 계획이다. 오전에는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고 포토카드와 포스터도 받았다. 실제로 각 영업점에서는 임영웅 포토카드, 포스터 등에 대한 문의가 상당하다고 해요. 이 지점 관계자는요, 물량에 대해 문의하거나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전화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지점마다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받기 위해 오픈런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금융 명동 4억에 걸린 임영웅님의 대형 사진인 거죠. 유튜브 역시 엄청납니다. 공개된 지 12일 만에 769만 회를 넘어서 곧 800만 회 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요, 다른 은행도 임영웅을 모델로 섭외하려 했지만 하나금융이 경쟁에 이기면서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 같다. 수개월 동안 공을 들인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수의 파워가 광고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백혈병 환아들에 대한 기적 같은 일까지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임영웅 가수의 소식 제가 전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말이 절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른 연예인들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쏟아지고 있다. 지금 보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임영웅과 서로 응원하는 사이다. 보니까 KBS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한 박서진 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가수 박서진이 임영웅과 돈독한 관계를 뽐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프닝 때 울고 넘는 박달재를 선보이고 나서 이 노래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을 합니다. 바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이 노래로 5연승을 해 왕중왕전까지 나갔다. 그 왕중왕전에 임영웅 형이 나왔는데 우승은 내가 했다. 영웅이 형과 서로 많이 응원해 줬었다. 당시 아침마당 PD님이 둘 다 잘 돼서 너무 뿌듯해 하시고 있다. 이러한 말을 또 한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박서진 군이 임영웅님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받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근데 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예계 활동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굳이 따지면 임영웅님의 이름을 언급하기에 제 영상에 조회수가 나오는 거지 제 얘기만 하면 누가 제 영상을 보려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임영웅님과 서로 응원했고 사실 영웅님이 박서진 군을 굉장히 또 아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미스터트롯2에서 또 황당한 탈락을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소식도 많이 전달을 드리기도 했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군도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영웅이 형과 이런 깊은 인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방송가와 연예계에 우리 임영웅님이 등장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계속 시청자들에게 언급이 되고 있고, 야, 저 가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인가 보다. 등장하는 연예인들마다 저렇게 극찬하고 저렇게 서로 앞다퉈서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이런 반응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발매할 때쯤 저는 분명히 우리가 봤었던 예능 방송들에 또다시 등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해주는 동료 가수들의 이야기들도 저는 상당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힘찬 소식은 여기서 끝이 절대 아닙니다.